최근에 그 설현, 그 AOA 설현이 네. 무대 석구역질하고 어지럼증으로 이렇게 네. 주저앉은 게 네. 굉장히 큰 네. 그 화제가 됐었고 많은 분들이 염려를 했거든요. 영상을 보고 또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 굉장히 몸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분이 이제 시작할 때부터 많이 힘들어 보이고 그 이제 몸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면 약간 이제 호흡이 가빠지게 되죠. 호흡이 가빠지고 맞아. 구역질을 나는 거는 어지럼증이 있을 적에 굉장히 많이 동반되는 증상이에요. 어지럼증하고 꼭 이제, 구토가 동반이 돼요. 예, 거의? 왜냐하면 어지러우면 우리 몸에 이제 자율신경 기능들이 이제 이렇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가장 흔한 증상이 메스꺼림을 동반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이유로 그러신 게 아니라 어지럼증 자체만 갖고도 얼마든지 구역질이 동반될 수 있고 또 몸이 안 좋고 탈수가 돼 있고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과호흡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주변 자극들, 그 화약 터졌을 적에 냄새라든지 뭐 공기가 좀 일시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라든지 그런 게 충분히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죠. 저는 이제 국민학교죠. 저희 때는 이제 국민학교 때 오랜 시간 조회 시간 같은 때 이렇게 서 있잖아요. 그쵸. 그럼 애들 쓰러져요. 네. 햇볕 많이 받아서. 햇볕이 네. 오래 받으면 왜 그렇게 어지러우면 쓰러지는 네, 거예요? 그게 이제 젊은 분들 어지럼증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뇌가 심장보다도 더 위에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쵸. 동물들은 이게 머리가 그렇게 심장보다 많이 위에 있지 않는데 반해서 그 인류는 보통 이제 기어다니니까 예, 그게 그러니까 같이 있구나. 위에 있으니까 심장에서 그 중력을 거슬려서 머리로 혈류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잘 유지해 주는 게 자율신경이거든요. 근데 이제 자율신경에 문제가 좀 생기거나 그게 약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서 있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오래 서 있게 되면 피가 이제 다리 쪽으로 너무 많이 몰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자율신경이 그거를 잘 조절해서 적절하게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되면 이제 피가 몰리고 혈압이 떨어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이제 핑하고 어지럽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보통 앉았다 일어날 때 약간 어찌러찌하다 이런 분들이 그런 증상이 조금 있으신 거죠. 난방부터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최근에 좀 심각한 좀 사고도 있었고 너무 가슴이 아픈 강릉. 근데 저는 그 일산화탄소가 연탄가스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제 강릉 그 사고도 보니까 보일러 LPG인가요? 그치 모든 이제 탄소가 연소할 때 나올 수 있는 거죠. 제가 정확하게 그 상황은 모르지만 일단은 이제 깨 있을 때 뭐 공기가 안 좋고 아마 어지럽다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에 산소보다도 뭐 몇십 배의 친화력을 갖고 딱 본딩을 하고 그게 이제 산소가 이제 들러붙지를 못하게끔 만들어주니까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우리 왜 좀 공기 안 좋은 데 가면 머리 띵하고 네, 어지래 맞아요. 그거거든요. 그러니까 추위랑 직접적으로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관련된 질환들이 네. 있죠. 심각한 거. 추위가 이제 사실 겨울철에 뇌졸중이 좀 빈발을 하죠. 특히 이제 왜 그런 이렇게 거예요?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는데 되게 날이 추워지면 특히 이제 뇌졸중 걸리실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그 자율신경 기능들이 좀 많이 그 약하고 혈관이 이렇게 유연하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갑자기 확 추워지는 이럴 때는 밖에 온도나 이런 데 이제 몸이 적응을 못하게 되고 그 추위에 노출됐을 적에 심혈관계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혈관 계통, 특히 심장질환도 그렇고 뇌졸중 문제도 그렇고 이제 잘 발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오늘같이 추운 날을 꼭 나가야 되면 어떡해요? 뭐 든든하게 입고 나가시는 수밖에 없나요? 가능하면 이제 오후에 조금 온도가 좀 올라갈 때 나가시는 게 좋고 이제 실외에서 불필요한 생활은 안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. 그 어르신들은 이렇게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어지러워서 네.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네.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시는 네. 경우가 꽤 있어요. 굉장히 많죠. 그 왜 새벽에 특히 네. 더 어지러울까요? 새벽에 어지러운 잠자다가 원인은, 일어나서 그러신가요?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이석증이 많거든요. 우리가 어지럼증 얘기할 때 이석증 얘기를 뺄 수가 없는 이유가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심한 어지럼증이 생기는데 그게 보통 자다가 누운 상태에서 생기기도 하고 자다가 일어날 때 많이 생겨요. 그래서 누워 계시다 일어났는데 막 주변이 빙빙 돌고 토하고 이제 이러시는
어지럼증들이 있을 적에는 일단은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면 되게 또 도로 눕잖아요. 그쵸. 근데 이석증은 누우면 더 심해져요. 그러니까 일단은 천장이 막 돌아요? 네, 천장이 이제 뭐 그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도는데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좀 일어나 앉는 게 낫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또 어지러우신 분들의 큰 범주는 이제 기립성 저혈압 있으신 분들이에요. 기립성요? 예. 그건 뭐죠?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건 그 환자가 저혈압이란 뜻이 아니라 누워 있을 때는 정상 혈압이거나 고혈압인데 일어날 때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나이 드셔서 자율신경 기능이 약해져도 올 수 있고 그다음에 남자분들 전립선 약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아. 전립선 약 많이 드시죠. 대개 70대 이후에는 거의 모든 분들이 전립선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화장실을 밤에 자주 가게 되는데 밤 그 전립선 약 자체가 이게 이제 기립성 저혈압을 좀 만들어요. 그러니까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막 핑 돌아서 바닥에 이제 쓰러지고 다치고 이러시는 분들 많죠. 조심하셔야 돼요. 그리고 뇌졸중도 이제 특히 뇌출혈 같은 뇌졸중은 주로 이제 새벽녘에 좀 더 발병률이 높은 걸로 돼 있어서 저 하나 또 여쭤보고 네. 싶은 게 지금 새벽에 그럴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새벽이라도 이럴 때는 빨리 119를 뭘 불러야 되죠? 119를 119지. 부르던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팁이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그 혈압, 당뇨, 있으신 고지혈증이 분들. 있고 내가 뇌졸중을 어떤 시기든지 이제 위험도를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갑자기 이제 빙빙 돌고 특히 이제 그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말이 어둔하지 않은지예요. 이제 뇌졸중으로 오는 어지러움증인 경우에 발음이 어둔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모든 어지러움증이 다 뇌졸중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너무 겁내하지는 않으시지만 특히 이제 그런 위험 요인들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어지러우면 이제 정신없어서 그걸 체크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발음이 어둔하거나 아니면은 뭐그 감각에 변화가 오거나 그럴 때는 뇌졸중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 뭐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119를 부르면 돼요. 우리나라는 이 119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적절한 병원으로 데려다 주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